안녕하세요. 인생 뻔뻔입니다. 오늘은 우연한 인사가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잊고 지내던 소중함을 어떻게 다시 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앉아 차 한 잔 준비하시고 천천히 제 목소리를 따라와 주세요. 저는 올해 65살 정만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작년에 은행에서 퇴직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마지막 날, 동료들의 박수 소리와 케이크의 달콤한 냄새가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평소처럼 7시에 눈이 떠졌지만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묵직하게 내려앉게 했습니다. 사람은 오랫동안 하던 일을 멈추면 그 자리에 바람만 드나든다고 하죠. 그 바람이 그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자신이 조금씩 옅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 영옥은 63입니다. 그는 동네 대형마트에서 일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을 맡고 계산대로 오고 가며 무거운 물건을 옮깁니다. 집에서는 늘 담담했습니다. 피곤하다는 말 대신 조용히 물컵을 채웠고 불만 대신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둘이 함께 앉아 아침 식탁에서 그날의 일정을 나누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들이 자꾸 엉켜서 서로에게 가시가 되는 날이 늘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덜 다치니 둘 다 말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 영옥이 된장국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만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국에서 김이 오르는 동안 그들은 같은 식탁에 앉아 서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영옥이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집에만 있을 거야? 만호는 대답 대신 그릇을 씻으려 일어났습니다. 수돗물이 흐르는 소리가 대답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나서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걸어볼까?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냥한 목소리. 위층에 사는 써미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운동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옅게 땀이 맺힌 이마, 반듯한 눈빛. 잠깐 스치는 미소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책 나가시나 봐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짧은 인사가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는 먼저 내렸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상대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한마디가 그날의 공기를 조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침은 비슷했고 낮도 비슷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시간을 잠깐 더 쓰게 되었다는 것. 혹시나 그 인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다가 위에서 툭 작은 천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빨간 손수건이었습니다. 바람이 장난을 쳤나 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제 손수건인가 봐요.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바람이 심했나 봐요. 그는 손수건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바쁘지 않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감사의 뜻이라도 전하고 싶어서요. 잠깐 머뭇거렸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잠깐의 고개 끄덕임이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단정했습니다. 작은 화분들이 창가를 따라 서 있었고 벽에는 바닷가 풍경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는 딱딱하지도 지나치게 푹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등에 등을 기대는 기분이었습니다. 퇴직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작년에요. 지금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남편이 출장이 잦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 목소리가 가끔 그립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산책 시간을 조금 바꿨습니다. 같은 계절의 햇살이었지만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침 공기가 더 선명하게 느껴졌고 아파트 정원의 나무들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사람은 때로 아주 작은 인사 하나로도 다시 걸을 힘을 얻는 법이니까요. 다음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이 아니라 테니스 레슨이에요. 그렇군요. 재밌으세요? 네, 늦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기분. 퇴직 이후 그의 마음에도 그 기분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위층에서 작은 선물이라며 홈메이드 쿠키를 내밀었습니다. 지난번 커피 감사 인사라며 웃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문을 닫았을 때 그는 자신이 조금 밝아졌음을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감사 인사 하나에도 바뀝니다. 같은 집, 같은 하루라도. 하지만 삶은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인분이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침대 위,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삐끗했다는 의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크게 다치신 건 아니지만 한동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울퉁불퉁한 혈관, 작은 상처들. 늘 옆에 있었던 손인데 제대로 바라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미안하다는 말을 그는 그날 밤 속으로만 반복했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점점 밝아오는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 삶의 중심이 어디였는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침이 오면 아내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당신 언제 왔어? 나야, 어제부터 있었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당신 옆에 있고 싶어서.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지만 거기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그는 그동안 미뤄둔 결심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밥을 해볼게. 걱정 마. 가만히 앉아 있어. 그는 서툴게 미역을 불리고 마늘을 다지고 국간장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비율은 엉성했지만 마음만은 정성이었습니다. 식탁에 그릇을 올리자 아내가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그는 그 웃음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면 그동안의 허기가 다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위층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바쁘시죠? 부인분은 좀 어떠세요? 그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한동안 쉬셔야 해서 제가 곁을 지키려고 합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건강이 제일이죠.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 잔. 문장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러운 한 줄. 무리하지 마세요. 그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는 집안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쌀을 씻고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씩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러서 바닥에 물을 흘렸고 밥은 질거나 되었습니다. 그래도 둘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서툴러서 더 기억에 남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더 정성을 들이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와 아내는 오랜만에 길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퇴직하고 나서가 제일 힘들었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힘들었다. 세상이 나 없이도 너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나도 마트에 다니면서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다 참고 버텨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둘이 같이 버티면 되겠더라. 고개를 끄덕이며 그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많이 덜어주지 못해서. 아내가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는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늦어도 괜찮다는 말. 함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위층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부인분, 괜찮으세요? 많이 나아지셨다니 다행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여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택배가 무겁다든지 전구를 갈아야 한다든지. 서로 이웃이잖아요. 그녀가 잠시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여러 감정이 스쳤지만 말은 단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그는 그 대답에서 자신이 해야 할 자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이 아니라 서로의 이웃. 미련이 아니라 조용한 배려. 그 경계가 분명할 때 마음도 편해집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달라졌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아내의 허리는 많이 좋아졌고 그들은 천천히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집 앞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 끝없이 달리네. 아내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천히 걸으면 되지. 옆에서 그는 대답했습니다. 천천히라도 함께면 되지. 그 말은 단순했지만 둘에게 필요한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하루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 안내문을 받습니다. 시니어 요리교실 보조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안내였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재료를 나르고 뒷정리를 돕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배운 미역국과 김치볶음 레시피를 더듬더듬 나누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다고 말해줄 때 그는 오래 잊고 지냈던 감정을 떠올렸습니다. 필요로 되는 기분.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 그건 직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어줄 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그는 위층 여자에게 작은 메모를 건넸습니다. 비 많이 오네요. 베란다 쪽 창문 열려 있으면 닫아주세요. 혹시나 해서요. 그 메모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관계를 간단하게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인사와 안부, 도움과 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적정한 거리. 그 거리를 지키는 것이 그와 아내, 그리고 이웃 모두를 편안하게 한다는 것을 이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아내와 함께 오래된 앨범을 펼쳐봤습니다. 오래전 흑백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좁은 전셋방에서 함께 끓여 먹던 라면,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파도를 피하다가 둘이 넘어져서 한참을 웃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많이 웃었지. 그때도 돈은 모자랐지만 이상하게 덜 불안했어. 아내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서로의 얼굴만 봐도 마음이 놓였으니까.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그래.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지. 그는 그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늦게 알았어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 다행이라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상대는 아내였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편지로 적으려고 합니다. 퇴직하고 나서 나는 한동안 나만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세상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아픈 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의 대부분이 당신과 함께였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당신과 함께여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앞으로 더 자주 말하려고 합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조용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손등을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직 갈 길이 남았어. 같이 가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어느 여름 오후 엘리베이터에서 그와 위층 여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밝은 인사. 그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죠? 네, 요즘은 봉사를 시작해서 바쁘게 지내요. 요리를 가르치신다고요? 아주 조금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멋지네요. 서로의 인사는 간결했습니다. 각자의 길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그는 마음 한켠이 조용해졌음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은 거리,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인사.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주말 두 부부는 간단한 소풍을 갔습니다. 도시락에는 김밥과 달걀말이 그리고 과일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늘 아래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하나씩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네. 당신이 만든 달걀말이는 진짜 이 집 대표 메뉴야. 아내가 웃었습니다. 대표 메뉴라니 손님이라도 오면 대접할까? 손님까지는 모르겠고 나한테만 자주 대접해줘. 그들의 웃음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별것 아닌 날이 가장 좋은 날이 되는 법을 그들은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잊히지 않습니다. 한때 흔들렸던 기억도, 한때 미끄러졌던 생각도 어딘가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 흔적 위로 무엇을 덧칠하느냐가 남은 삶을 바꿉니다. 미련을 덧칠할 것인지, 감사와 책임을 덧칠할 것인지. 그는 감사와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 어느 날 문득 그 선택이 사람이 됩니다. 말투가 되고 표정이 되고 손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선명해졌고 공원의 나무들이 색을 바꿨습니다. 그는 아내와 손을 잡고 느리게 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빨리 걷자고 재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속도를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의 숨에 걸음을 맞추고 함께 걷는 사람의 발끝에 시선을 둡니다. 그것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 압니다. 그는 가끔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나눕니다. 퇴직하고 나서 힘들었지만 작은 인사와 작은 국 한 그릇이 삶을 바꾸었다고. 큰 결심보다 작은 실천이 하루를 바꾼다고. 혼자 먹는 밥은 금방 식지만 함께 먹는 밥은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따뜻하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사람은 집에서 만든 반찬을 작은 통에 담아 가져옵니다. 서로가 서로의 저녁을 조금 덜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다음 날을 조금 밀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동네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사람도 살아납니다. 어느 겨울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참 많은 일이 있었네. 그러게.
근데 이상하지.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마음은 더 조용해. 나도 그래.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내 편이어서 그래.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내 편이어서 그래. 그들은 불을 끄고 창밖의 겨울밤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숨이 따뜻하게 섞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멀리에서 반짝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를 오래 지켜온 것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물을 올려주는 손, 젓가락을 건네는 손, 기분이 어떤지 묻지는 않지만 조용히 옆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를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리면 좋겠습니다. 늦게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한 숟갈의 국물처럼 지금 이 순간이 따뜻해지면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뻔뻔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식탁에도 작은 웃음이 올라앉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함께여서 다행이야.